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8일 저녁 순천에서 광주 TCS발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됐습니다. 순천 240번으로 분류된 신규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238번의 가족입니다. 순천 238번 확진자는 지난 17일 광주 TCS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순천 236번과 237번의 가족 1명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 239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천시가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4곳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8일 8개 분야 26개 계획이 담긴 설 명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설 연휴 동안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목요일과 일요일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순천역과 아랫장, 추모공원 등을 중심으로 교통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102만여 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유통과 보관, 이상반응 대처 등을 위해 지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은 다음 달 9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전체 시군으로 센터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요양시설 등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하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위탁 의료기관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추가적인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생활자를 우선 접종할 계획이며 정부 지침에 따라 11월 이전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은 접종센터를 실내체육관으로 지정했고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25명의 인력을 배치해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 접종센터는 공급량이 많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완도 여서도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29일 새벽 6시 10분쯤 여서도 남동쪽 9.3km 바다에서 3,6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보내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9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1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21억 원에 해당하는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어선을 검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신안군 제원도 서쪽 5km 인근 바다에서 식별되지 않은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9톤급 어선 A호의 갑판과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중국산 담배 1,070상자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최근 지역 내 수출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수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61.3%인 100곳의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38.4%는 10% 이상 줄었다고 답했으며 비슷했다는 응답은 15.7%였습니다. 매출이 10% 이상 늘었다는 기업도 20.1%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양극화도 도드라졌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53.2%가 올해 수출이 나아질 것으로 답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19.7%보다 많았습니다. 기대되는 시장으로 동남아시아가 24.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5%, 유럽 14.7%, 북미 12.6%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남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과 수혜 대상, 지원 기준을 정해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금 부담 주체와 재원 절차, 여객선사와의 업무 협약과 부당 지급 사례에 의한 지원금 환수 등 사후 관리와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대한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섬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도 크게 늘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교통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합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담장을 없애고 차도폭을 좁혀 가로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시키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곳 조성을 목표로 모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별 대상지는 순천 신대초등학교와 광양 북초등학교, 영암 대불초등학교, 무안 남학초등학교와 한평 나산초등학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습니다. 목포대는 덴마크 공과대학교, 유럽 3대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인 CIP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의 해상풍력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상풍력 분야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12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고 전남 신안에서 8.2기가와트급 대규모 단지 조성이 추진돼 새로운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3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불법 소각 금지와 폐기물 배출 줄이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영암군이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 연납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은 3월과 9월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인터넷이나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관련 내용 순천시 생태환경과 강시연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생태환경과 강시헌 주무관입니다. 예, 순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이전의 기준으로 엔진 형식이 승인되어 제작된 경유 차량을 뜻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 결과와는 무관하며 차량 연식과도 별개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라서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순천시의 경우 상시 단속은 아닙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한하여 운행이 제한되며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만약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하루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그런데 순천시의 경우에는 상시 단속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단 말씀인가요?
네, 지자체마다 운행 제한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계절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녹색 교통 지역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순천시에서 타 시군으로 이동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단속에 관한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지자체마다 운행 제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지요? 네, 순천시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2월 중에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 주거나 또 조기 폐차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환경을 위해서 또 운행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생태환경과 강시헌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강진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진군은 강진에 주소를 둔 지역민과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은 2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담당자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사 기금 일부와 경상경비 등을 통해 35억 원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일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가 새롭게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정비 대상지는 진월면의 신덕, 신화, 아동 등 3개 지구로 풍화 정도가 심하고 낙석 위험이 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지역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3곳에 대해 96억 원을 들여 사면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부두 운영화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CJ 대한통운과 대불부두, 목포국제자동차부두와 세방 등 4개 회사를 대상으로 가설 건축물 관리와 임대시설 유지 보수 실적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부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맑겠습니다. 아침엔 영하 2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9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다소 짙어져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종일 영상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엔 비도 오겠는데요. 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한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낮에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겉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보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전남 지역, 작은 태풍 수준의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 경보도 발효됐는데 완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몰해 9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8명은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선원 1명도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